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을 앞두고 포항문화방송은 특집 연속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흥해 실내체육관 대피소에서 1년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단한 이재민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활성단층과 지열 발전 등 지진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주 복수노조를 상대로 첫 노사대화를 가지면서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방송은 포항 지진 1년을 맞아 특집 연속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1년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의 막막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대피소입니다.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 대피소 생활에 건강도 좋지 않고 곧 닥칠 추위가 걱정입니다. 이쪽은 내 집 놔놓고 바깥에 나와 있는 자체가 힘든 거죠. 먹어도 안 났어요. 아파. 내 다리 막 어지럽고 힘들어요. 현재 대피소에 등록된 이재민은 200여 명. 대부분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인데 안전점검 결과를 두고 포항시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전파 판정을 해주고 빨리 대책해주지 알선해주고 그 위험한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앞으로 지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임시 이주단지에 들어간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32개 동 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2년으로 짧고 재건축은 지지부진해 걱정이 큽니다. 1년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은 연장을 해줄지 집은 그대로 새로 짓지도 못하고. 포항시는 안전진단 갈등을 빚는 한미 장관 맨션의 경우 수선해서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연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협의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연장하는 걸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 힘든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소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이 원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이규설 기자가 쟁점 정리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물을 땅속 깊이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지난 4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에 발표한 부산대 김광희 교수가 제시한 논거를 보면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주입한 장소와 포항의 지진 발생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을 집어넣은 상황들이 좀 이게 지진이 발생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학계에서도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열발전이 규모 5.4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한반도 지질 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친 것이 포항 지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과 현재까지 나온 9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관관계에 따르면 포항 지금 지열발전소의 주입량, 그 주입량으로는 그 정도 규모에 나올 수 있고 그거에 약 1000배 정도의 주입량이 있을 때 상관관계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 일반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고요. 지열발전 과정에서 고압의 물을 단층을 뚫고 주입한 것이 지진의 직접 원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경우예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층이 있고 그 단층을 뚫고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확산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물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물만으로도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내년 2월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이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을 심층 분석하는 포항 MBC 특집 토론, 포항 지진 1년을 점검하다는 뉴스 직후인 오늘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은 오늘 지진 원인규명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한 뒤 63회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외 학계에서 유발지진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지열발전소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보다 1년 앞서 큰 지진이 일어난 일본 구마모토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피해 현장 접근을 막고 응급 복구에 치중하는 우리와는 달리 복구 현장을 관광 상품화했습니다. 전국에서 응원 온 관광객들로 인해 관광객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6년 강타한 규모 7.3 지진으로 구마모토는 사망자 267명, 부상자 2,800여 명, 이재민은 약 18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히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복구가 한창입니다. 국가 중요 문화재이자 도시의 상징인 구마모토 성도 당시 지진에 무너졌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풍경을 가진 구마모토. 하지만 지진의 피해 흔적을 아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3대 성으로 손꼽히는 구마모토 성이 무너지면서 지진 피해에 익숙한 일본인들조차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성을 찾은 관광객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진 전후 상황을 주의 깊게 듣기도 하고 복구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残念、寂しい。復興するしかないもんね。復興をお願いしたいね。10年、15年かかるいう話だしね。 진입을 막고 하루라도 빨리 복원을 하려는 우리와 달리 구마모토 성은 성곽 내부 진입만을 차단한 채 여전히 관광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地震前はですね、だいたい177万人ぐらいの観光客の方々がいらっしゃってました。で地震直後の年についてはですね、144万人ぐらいまで減ったのですが、その翌年はやっぱり復興していく、戻っていく姿を見たいというような方々が多くて、200万人を超えるような方々に熊本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지진으로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구마모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천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서산 울진 동서횡단 철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북도가 3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다음 달 확정해 균형발전 5기능 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주 복수노조를 상대로 첫 노사 대화를 가져 지역 기업과 노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측은 오늘 한국노총 노조와 내일 민주노총 노조를 상대로 면담하고 노조 활동 여건과 노동 기본권 보장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며 최정우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해 놓은 상태며 한노총도 강력한 노조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사측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경북개발공사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107명의 평균 연봉은 6,200여만 원. 이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17명이나 됐습니다. 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며 순이익을 많이 내고는 1인당 평균 1,000만 원쯤의 성과금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금, 자체 성과금, 예산 성과금 이렇게 3개의 이름으로 총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도 1인당 기본 1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은 방만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목적의 해외 출장이 잦았고 사회 공헌 사업이란 명목으로 사찰 10군데에 총 600만 원을 기부하는가 하면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한 해 공헌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억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 예산은 맞춰도 됩니까? 경북개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유난히 부각되는 건 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거 땅집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이익을 공사 직원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시는 국비와 민자 등 285억 원을 들여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에 6만 1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48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오는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화물차 차고지 부족으로 시내 도로변에 화물차가 밤샘 주차하고 교통사고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에 연간 400억 원이 넘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등 482개 산하기관 가운데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나 카드 체크기가 설치된 곳은 32.5%인 157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고교 초과 근무 수당만 404억 원으로 대부분 서류 작성으로만 초과 근무를 확인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동반 성장 기부금 200억 원을 출연해 산업혁신운동과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포스코가 정부와 1대1로 사업비를 매칭해 국내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산업혁신운동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오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렸는데 내일은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오후 늦게부터는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남부 동해안으로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는 낮부터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내일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게 1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울진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후포 마리나 항만 등 경북 동해안 해양 인프라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2020년 개관 목표로 해중 전망대가 설치되는 등 공정이 50%를 넘었고 후포 마리나 항도 1단계 공사가 70% 진행됐고 내년에는 요트 계류장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 경제와 해양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18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비어 매입을 실시합니다. 매입량은 2,200여 톤, 매입 품종은 삼광과 해품으로 수분 함량 13에서 15% 범위 내에서 수매합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을 내년 1월 중 확정한 이후 농가에 지급합니다.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영덕군은 소규모 사업은 한 달 이내, 규모가 큰 사업은 50일 이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긴급 입찰 제도를 활용해 내년 장마철 이전에 수해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벤처 10개 기업을 올해 신성장 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경북도 신성장 기업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 최근 2년간 매출액 10% 이상 성장 기업을 종합평가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